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사랑 같은 건 다 끝난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나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젊을 때나 마음이 설레는 거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남는 것은 건강 걱정이나 자식 걱정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순이 넘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 마음이 두근거린다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날은 20살보다 더 가슴이 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처럼 뜨겁다면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마음은 마치 오래된 난로처럼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은 한 남자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설렘 뒤에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배신, 사라진 돈, 그리고 20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힌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순이 넘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다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감정이라고 스스로 눌러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그 마음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의 오래된 항구 골목,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어느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순에 찾아온 한 번의 설렘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의 오래된 항구 골목에는 늘 거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갈매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시장 상인들이 생선을 옮기며 외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파도에 부딪히는 배의 철판 소리가 잔잔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비린 바닷내음과 따뜻한 국물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 끝에는 오래된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철판 위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글자, 항구 멸치국수.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면 항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김도윤, 61살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늘 검은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반쯤 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수집 아저씨. 누구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수를 말아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도윤은 한때 서울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되었고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도 여러 개 진행하던 중견 회사였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사람들은 그를 유능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동업자 박성태가 회사 자금 180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으로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도윤은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자신의 집을 팔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고 누구에게 설명하는 것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군산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도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항구로 가서 멸치를 사고 돌아와 육수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에서 멸치가 끓기 시작하면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늘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국수를 말아 손님들에게 내주고 나면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도 특별한 사람도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코트에 짧은 머리,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58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멸치국수가 맛있다면서요.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도윤의 조용하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지은은 일주일에 2~3번씩 국수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국수를 먹으러 오는 손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오는 날이면 가게 안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바람이 세게 불던 날도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멸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익숙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를 내어주며 나누는 짧은 대화가 어느 순간 조금 길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그 아들이 보고 싶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국수를 말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 없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도윤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부터는 서로 연락도 뜸해졌고 지금은 명절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윤은 괜히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국수 덕분에 저는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 말에 도윤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문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여자가 들어올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국수를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오자 도윤은 괜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옷장 문을 열어 오래전에 사두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보다가 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 단순한 생일 식사가 아니라 20년 동안 묻혀있던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한 날 저녁 군산 시내에 있는 그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유리창 밖으로는 밤바다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세련된 옷을 입은 연인들, 웃으며 와인을 나누는 손님들 사이에서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도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예약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괜히 조금 어색해져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다리셨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커졌습니다.
한 남자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야, 저 아저씨 봐. 다른 남자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소개팅인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그 말에 옆 테이블 몇 군데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애써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드레스 코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도윤은 무슨 말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약간의 복장 기준이 있어서 그 말은 사실상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다시 웃음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살짝 들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는 몇 걸음 다가오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남자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성태건설 망한 그 대표 아니야?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네. 맞아.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했잖아.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지은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기억 안 나세요? 성태건설 사건. 그리고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대표.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개하지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준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박준호. 바로 박성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 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이 섞여 있던 분위기는 어느새 묘하게 긴장된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호는 그런 분위기가 재미있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도윤을 내려다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 세상 참 좁네요. 잠시 일부러 말을 끊더니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태건설 김도윤 대표님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사건 말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박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도윤 테이블 옆에 서더니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집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습이 더 우스운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잠시 몸을 숙여 도윤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표정이네요.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또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살짝 밀리는 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리고 일부러 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변호사라도 되십니까?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융범죄 특별수사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은은 서류를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180억 횡령 사건. 레스토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박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 그러나 지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태 씨는 아직 인터폴 수배 상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준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다시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은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더 조용해졌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맞습니까? 그 이름이 또 한 번 레스토랑 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박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던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준호에게 다가오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맞습니까? 박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웃음이 사라지고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경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융범죄 관련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협조해 주시죠. 레스토랑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상황을 지켜봤고 또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경찰을 밀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박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말했거든요. 김도윤도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0억 사건 저 사람도 같이 돈 빼돌리려고 했다고요.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다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진짜 그런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레스토랑 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지은도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듯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회계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우리 둘이 나누자.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 협력업체 돈 그걸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 있게 웃던 얼굴에는 점점 불안한 기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오래된 회사 부도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박준호에게 쏠려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도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동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찾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건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물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레스토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직금 못 받고 집에 돌아가던 직원들, 거래처에서 전화하던 협력업체 사장들, 그 사람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다시 지급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빚도 하나씩 갚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다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미 한 번 무너진 회사였습니다. 다시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도윤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역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같이 가시죠. 박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레스토랑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문 쪽으로 향하자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레스토랑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웃던 사람들, 자신을 구경하듯 바라보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은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전까지의 웃음과 조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진실이 드러난 뒤에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이 가득했던 공간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도윤과 지은이 레스토랑 문을 나설 때까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느껴지던 긴장된 공기와는 달리 밖의 공기는 훨씬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없이 바닷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도윤 씨. 도윤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아닙니다.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도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한참 뒤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찾았을 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국수 끓이는 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국수 덕분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군산 항구 골목의 작은 국수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도윤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처럼 문이 열리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멸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 목소리는 이제 도윤에게 꽤 익숙한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고 가끔은 긴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수만 먹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국수를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설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순에도 인생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입니다. 사랑도 설렘도 새로운 인생도 더 이상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많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살에 시작된 이야기가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순이 넘어서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어느 날 예순이 넘은 어느 날에 누군가를 만나 다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